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가방 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새해 들어 가방 공장을 비롯한 민생 관련 산업시설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연대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서 저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서 민중 공기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도 북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요새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청와대 타격 훈련하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뭐죠? ICBM 뭐 발사하겠다. 뭐 언제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아니 요새 보면은 뭐 김정은이 신년 들어와서 처음 방문한 데가 이 가발 공장인가요? 가발 공장, 그죠? 김치 공장, 김치 공장, 이불 공장, 젓갈 공장까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거든요. 자기 체제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니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들어서는데 최선희 외무성 미주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네바에서 트럼프 지켜보겠다. 근데 군사훈련이랑 또 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괜히 덧나게 해서 트럼프를 격노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책은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지 보려고 군 관련 행동은 좀 뒤로 젖혀놓고 나는 애민 지도자다. 나는 그냥 젓갈, 김치, 이불 다 국민 생활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나는 정말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건데 실제로 속내는 트럼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젓갈 공장 가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젓갈 공장 갈 때 노동신문도 보도를 했다 그러는데 김정은 이름 뒤에 그냥 직책이 그냥 쫙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영도자.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 우상화 작업 아니에요? 우상화 작업이 이미 아주 광범위하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식어가 그만큼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뭐 이 최고 영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뭐 인민이 그런 게 59개 단어가 붙고 김정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만한 단어가 있고 그래서 공장을 시찰하셨다. 요거는 요만큼 달리고 이거는 제가 김일성이 통역관을 할 때 제가 느꼈는데 뭐 절세국자이시며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이런 글자가 한 5줄이 나와요. 김일성 앞에 이런 김일성 동지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러면 상대방 대통령이 듣는데 계속 무슨 딴소리가 나와. 절세국자고 백절불굴의 공산주의자고. 그걸 다 번역하는군요. 그렇죠. 다 번역 안 하면 우리가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통역관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신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김일성이하고 같은 높이로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 그 얘기 이렇게 들으면 지금 나한테 대고 하는 얘기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절세 여우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 이게 날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끝에 그런 김정일 동지가 뭐 이렇게 나오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화보집도 뭐 활동 화보집도 발간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연장선상이겠죠. 그렇죠. 김일성 코스프레 하는 거죠. 김일성이 때도 그 평양 출판사나 외국무 출판사에서 뭐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쭉 인민을 위해서 한 것들을 사진을 칼라 사진을 해서 찍어서 대사관들에 배포하고 주재국에 주고 대표단들이 가지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대표단 가지고 나가면요 얼마 무거운데요. 그걸
방문하는 대상 15명이면 그 15건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이만큼 두꺼운 거를 15건 가지고 꽤 짐이 되거든요. 예.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뭐 북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서 뭐 김정은이 울컥하는 모습 보면 좀 울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울컥한다 그래서 자기가 울컥하겠을까? 이 사람 그렇죠. 왜 이렇지? 그런데 북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우상화를 김일성 수준만큼 올려 세워서 그래서 그 김정일이 더 잘하지 않던 김일성 코스프레를 하면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 뭐 예. 하늘과 같이 높으신 분 이렇게 해서 화보촉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누가 볼까 모르겠습니다. 잘안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더군다나 누가 볼까 모르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신년 영상인데 네. 이제는 막 영어로 더빙도 하고 뭐 일본어로 자막도 달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예. 이런데 우리 민족끼리 예. 지금 SNS,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지금 열심히 북한식 댓글 부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이시죠? 우리 민족끼리 인터넷 송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저 오른쪽이 지금 저희 방송입니다. 그러게 예. 예, YTN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북한에서도 보나 봐요. 북한에서 국가안전보위부나 해당 부서들이 예. 대남관계 부서들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를 녹화를 합니다. 모든 채널을 다 영화 채널 같은 건 안 하죠. 영화 같은 건 안 하고 예, 예. 기본적으로 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를 해서 예. 필요할 때 꺼내 보려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는데 아하. YTN이 저렇게 딱 떴는데 저렇게 또 우리 교수님도 아니 얼굴이 전 뭐 나오시고 그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영어 더빙으로 하고 일본어 자막 달고 이러면 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유튜브에다 올려놨다는 건데 네.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과 한국 교포가 보라는 건데 아하. 이제 신식 지도자라고 말하면 SNS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젊은 지도자니까 우상화도 좀 멋있게 좀 아. 버지 할아버지 때는 그걸 약간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예. 이 사람은 그거 괜찮다 하라. 그래서 우상화를 하는데 저거는 분명히 말하건대 한국 국민들과 교포들과 외국인들이 보라고 저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참 근데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텐데 엄청 들죠. 양강도의 대봉광산이라는 데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금강산에 여기에 있습니다. 뭐 수십 대 굴삭기 갖다 놓고 아마 여기를 대대적으로 파는 모양인데 여기 금광이죠 여기가. 금광입니다. 금광인데 네. 북한에 1년 금 생산량을 대략 지금 4 내지 5톤을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 대봉광산에서 지금 1년에 한 400kg 정도의 순금을 캐내니까 예. 김정은한테는 노다지죠. 이런 말을 쓰더라도 노터치 예. 정말 그렇죠. 황금인데 자기가 그만큼 돈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윤전기재라고 해서 굴삭기도 보내고 리프트카도 보내고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결국은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나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에 저런 돈들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요. 그 오늘 바른정당 자담회에 참석을 해서 이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 태영호 공사의 발언 내용 직접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잘한다네요. TV에서 매일 옛날에 내가 그 앞에 가서 미끄러졌어. 북한을 공산체제, 공산사회 이런 공산이란 말을 붙여서 대하면 그러면 결국은 북한을 대하는 접근법과 정책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정책도 결국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파생돼 나가게 됩니다. 북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산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 정확한 표현은 북한은 세습 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입니다. 예, 근데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유럽에서 이 한국행 기다리는 엘리트들이 많다. 엘리트들의 탈북이 늘 것이다. 이 부분인데 동의하세요?
저 태영호공사가 이제 오늘 바로 예. 한 발언 중에 나왔는데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나 중동 쪽에서 의사를 전달해 오고 나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아하. 그리고 앞으로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엘리트 탈북이요. 그렇죠. 외교관, 김정은이가 주재관. 못 막나요? 그렇다고 한 사람 물론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한 사람 보위원들을 예. 다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 이 탈북 엘리트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 입장에서 또 정보도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 체제의 그만큼 준열을 흔들린다는 거겠죠. 보는 거 볼 수 있는 예. 척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중요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